안녕하세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김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1967년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시작하여 2014년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하여 농수산식품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칭찬할 게 AT가 상당히 많네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출 돌파를 했고 2021년에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최고 등급, 사회적 가치 기여도 1위,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거기에 또 개인적 수상도 있으시고요. 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지 좀 홍보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희 공사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라 하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에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도 시키고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미션을 우리 혼연일체가 돼서 수행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사장님께서 이제까지 강조하셨던 것을 보니까 ESG예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좀 여기는 ESG의 어떤 전도사가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데요. ESG, 즉 E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S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면 투명한 거버넌스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와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어떠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바로 이제 그러한 이념이 ESG죠.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은 결국에 우리 지구촌은 황량한 지구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거리에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지구인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저런 운동을 펴는구나 함께 하면서 우리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은 우리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지구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ESG 경영 안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유명한 이 만두 만드는 업체에서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식자재가 들어갔다 해서 수출을 금지시킨 적도 있죠. 네. 지금 전 세계는 바로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공사가 앞장서고 있는 거죠. 예, 좀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음식과 탄소 배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산할 때부터 그 농약을 많이 쓰고 또 질소비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 강이 오염이 되고 이 땅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가공 처리할 때 버려지는 농수산식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소비를 할 때 1년에 지구촌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3억 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33억 톤이나 돼요. 이게 지구촌의 UN 통계가 524억 ton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31%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33억 ton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줄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 고기를 줄여 먹고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우리가 이 채소를 즐겨 먹고
그리고 적절한 양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은 이 31%의 온실가스 중에 저희 공사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59%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또 창의적인 진로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학부모님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해답을 AT 조직도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4가지 인력은 뭐냐면 식품 산업 육성 인력, 또 수출 진흥 인력, 그다음에 수급 안정 인력, 그리고 유통 개선 인력.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쭙겠습니다. 식품 산업 육성 인력인데 첫 번째 질문이요.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농촌 초고령화를 넘어서 농촌에 이제 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아예 사람이 없다 그래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는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돌아와서 농사짓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방법이 딱 한 가지잖아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토지 집약적이고 기술을 갖다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 영농이라든가 우리 AI 영농 이런 걸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좀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또 이제 창업 교육생을 이제 모집하고 또 이제 농식품 BTS 리더십 과정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단도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시켜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인턴십 과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이제 함께 쌓이면은 결국에는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공사는 끊임없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매진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방금 그 말씀과 연결돼서 수출 진흥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AT가 K푸드 공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지금 K푸드가 K컬처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2021년도에 100억 달러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100억 달러 돌파 의미는 크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팔 게 많이 있나 하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요 품목이 무엇인지요? 아마 수출을 리드하는 효자 종목이 딸기, 포도, 파프리카, 배. 네. 여기 나주배도 많이 보여요. 나주배. 아주 당도가 높죠. 이런 신선 농산물들도 굉장히 효자 종목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역시 김. 김이 작년에 7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억 달러로 이렇게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따른 전복, 뭐 바지락이라든가 넙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우리 수산산업도 활짝 꽃피울 시대가 다가온다.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화는 창의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음식의 상징이 발효 음식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발효식품의 메카가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창의성,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저는 음식 문화에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K푸드 때문에 K컬처가 생겨났다. 그렇죠.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김치의 날을 미국에 제정하셨네요. 중국이 파워차이다에서 자기네 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도 이제 기무치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니면은 저는 영원히
이 미국의 김치데이를 만들 수 없다. 왜? 중국의 교민이 미국의 1000만 명. 피플 파워 면에서 우리가 훨씬 작죠. 이때 아니면 저는 영원히 김치데이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 가서 우리 교민사회한테 호소를 했어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만들 수 없다. 지금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교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이 김치데이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김치의 날을 제정하신 게 아니고 김치의 날을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치의 날은 며칠입니까? 11월 22일 날. 11월 22일. 이번엔 세 번째, 이 AT에서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 안정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나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20.2%가 우리 곡물 작업률이에요. 근데 유엔 통계는 19.3%입니다. 약 그 5분의 1을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빵이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약 한 433만 톤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콩은 작년에 125만 톤 수입했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1162만 톤 수입했고, 쌀은 40만 8,700톤 수입했고, 그래서 본다면은 1,764만 톤을 우리가 수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양을 볼 때는 약 한 전체 중에 5분의 1밖에 안 돼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5분의 1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네. 5분의 4는 수입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을 수입을 하고 있네요. 충분히 식량의 안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요. 유통 개선입니다. 유통 개선하는 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온라인 시장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잘 된다면은 혁신적으로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산자는 아주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또 좋은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송아지를 온라인 경매를 냈어요. 왜 송아지를 직접 실어와 가지고 하면은 유찰되면 도로 가지고 가고 하면은 유통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상 경매를 하는 거죠. 오늘 또 송아지 13마리를 화상 경매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꽃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미지 경매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화상 경매를 본격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통 구조를 바꿀 것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 공사의 역할이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유통 구조에서 늘 새로운 유통 구조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해요. 산양삼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았는데 무려 40만 명의 접속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 공사가 하게 되면은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 팔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와 연결해서 그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그 경우에 따른 팔아도 주고, 뭐 이런 모델을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새로운 유통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 개선하는 그 인력 중에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생산 면적, 그 다음에 기후, 또 어떤 종자를 했는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양파를 재배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 생산량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빅데이터화해서 이 소비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제 가격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어서 빅데이터의 실무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T 디지털 혁신처 디지털 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미 부장입니다. 이 농수산식품하고 빅데이터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올해 2022년도에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도 좀 가장 주목받은 분야가 농식품 산업 분야인데요. 그 존 디어라는 그 기업체에서 자율주행 그 트랙터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트랙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잡초만 골라서 제초제를 뿌리는 그런 농업기계를 전시해서 좀 혁신상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농식품 산업에서 빅데이터, AI 이런 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그테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야가 좀 많이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의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 그 국내에서도 이렇게 에그테크로 활용한 그 스마트팜 업체라든가 또는 그 수지 컨테이너 농장 같은 사례에서 성공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스마트팜이나 수지 농장 컨테이너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수확된 농수산물을 거래 플랫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까지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AT에서 빅데이터와 AI를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좀 AT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칭 모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생산에서부터 그러면 생육, 생산에서부터 이렇게 소비자가의 각 그 단계별로 이렇게 생산 주체의 각 단계별로 주체자별로의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수집을 통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 이외에 그다음에 이런 기상 데이터라든가 통계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수입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빅데이터된 데이터 위에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애칭 모형을 개발을 해서 현재 농대에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예측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이거 이외의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면 내가 어디에 언제 팔고 싶지 이런 거 좀 고민스럽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궁금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출하반장이라고 해서 앱 서비스를 현재 개발해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도매 시장에 대한 가격 데이터 그러니까 전국 32개 도매 시장에 대한 가격 데이터 그리고 민간의 운송 업체에 대한 그 운송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언제 출하할지에 대한 최적의 출하 서비스를 하는 게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출하앱, 출하반장 서비스입니다. 농수산식품을 온라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농식품 거래소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거래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유통 거래.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공공의 데이터, 민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유통 기반의 카덱스라는 데이터 유통 거래를 현재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공공이 주로 공공적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주로 이루였다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공공 데이터 이외에 민간의 데이터도 가공해서 유통 거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굴되었는데요. 민간 운송업체 연계를 통해서 중개형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유치도 상당 부분 받아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인재가 더 필요하고 어떤 또 분야가 필요할까요? 이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에그테크 기술 또는 뭐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건데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좀 농식품에 대한 산업의 이해도가 좀 높고 그리고 좀 빅데이터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야, 많은 진로,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먹거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겠죠. 이제 사장님께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라는 캠페인을 하셨네요. 코리아 이제 그린푸드데이는 한국에서 하는 운동은 코리아고 지구촌에서 하는 것은 글로벌이죠. 그래서 이 생산부터 가공, 처리, 그리고 소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는 운동이 그린푸드데이 운동이죠. 즉 친환경 농산물, 로컬 푸드, 가공 처리할 때 버려지는 농산식품 줄이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 단계에서 적절한 양을 맛있게 요리해서 남김없이 먹자. 그런데 그날만큼은 우리 고기를 먹지 말고 가능하면 콩고기나 밀고기나 쌀고기로 우리 대체고기로 먹자 하는 이제 캠페인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ESG 경영 아니에요. ESG 경영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AT 사장님으로서 어떤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미래는 어차피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농수산 수출 식품 강국이 돼서 $1000억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영토도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인구도 이제 한 3분의 2도 안 되는 그러한 네덜란드에서는 $1170억 수출을 올렸어요. 세계 2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식품을 허브지 않습니까? 유럽의 인구 해봐야 7억 5천만. 그런데 우리 동북아에 우리가 식품 허브가 된다면은 동북아의 인구는 14억 명이에요. 거기다가 인도, 파키스탄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죠. 시장이 덥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또 고급 식품을 찾게 되면은 이거 엄청난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이거 무궁무진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K푸드 공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산업 가운데 가장 기본이고 세상에 중요한 바탕이며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으로 바뀌어도 인간은 결국 먹고 사는 존재이기에 먹거리와 식습관, 음식물 쓰레기 등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창의 진로로 찾아뵙겠습니다.